성적시록 81권 성종 8년 6월 12일 정미 6번째 기사 1477년 명성화 13년 병조에서 경기관찰사의 계본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소홀도 이작도 독갑도 사야 곧이도 풍도 승황도의 여섯 목장은 모두 영종포에 소속되었는데 초지량은 하나도 관장하는 곳이 없습니다. 이 여섯 목장은 모두 목자가 없는데 영종포만이 홀로 지켜보는 배단을 받으니 청컨대 이제부터는 소홀도 이작도의 두 섬을 초지량에 소속시키고 풍도 승황도 사야고지도 독갑도의 네 섬을 영종포에 소속시켜 노고하고 편안함을 고르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시록 81권 성종 8년 6월 13일 무신 첫 번째 기사 공조판서 이예 등이 와서 아뢰기를 포편할 때의 본조에서 선공감 청정 임중을 하등에 두기로 의논하여 이미 썼는데 제조 김계 등은 옳지 못하다고 하여 스스로 자기 이름을 지우고 써나갔으니 신등은 피험을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피험하지 말라. 즉시 김계를 불러서 물으라 하였다. 김계 등이 대답하기를 공조에서는 임중이 일찍이 참말하지 않았다 하여 하고에 두려고 하였으나 신등이 생각하기에는 전년사의 이원은 이미 참말하지 않았다 하여 중등에 두었으니 임중도 죄는 같은데 벌은 다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고집하여 참의로 하여금 하등에 쓰게 하고 같이 포평을 의논하였으니 의논이 같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신의 이름을 지우고서 나왔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포평은 무슨 일에 의가하여 덩지하는가 하므로 김계 등이 대답하기를 인품과 금만으로 그 고하를 의논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공조에서 어찌 들은 것이 없겠는가 다시 불러서 물으라 하였다. 이 예 등이 대답하기를 무릇 새로 관직에 제수된 자는 앙조에 참말한다고 대전에 실려 있는데 임중은 참말하지 않았고 또 재관 경차관으로서 충청도에 갈 때에는 본조에 고하지 않고서 갔습니다. 또 충청도에 있을 적에 올라오라는 분부가 계셨는데 20여일을 더디게 머물면서 백성에게 폐해를 끼쳤고 또한 본조에서 근간에 물을 것이 있어 폐문을 발송하여 불렀으나 거듭오지 않은 까닭으로 의논하여 하고에 두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임중은 하관의 이해를 잃었으므로 고과에 하등이 마땅하니 제조가 그르다 하였다. 참말은 매년 6월과 12월에 관원의 성적을 고사하여 포평할 때에 각 관청의 관원이 그 책임자를 찾아 뵙는 일이다. 앙조는 상급 관청이다. 폐문은 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에 내리는 통문이다. 성종시록 81권 성종 8년 6월 13일에 무시인 두 번째 기사 서른군 한칠애가 와서 아뢰기를 칙서의 복식 기용을 말하였고 정동이 또 성질을 전하여 제반 토산물은 모름지기 칙서대로 진언하라 하였으니 이제 음식물만을 올리는 것은 옳지 못할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전에는 음식물만을 구한다고 했는데 이제 서른군이 말하는 것이 또 이와 같으니 다시 장성들에게 물어서 정해야 하겠다 하였다. 성종시록 81권 성종 8년 6월 14일 기후 첫 번째 기사 성공감 제지오 김계 이승훈이 와서 아뢰기를 공조의 당상이 처음 포평을 의논할 때에는 임중이 범람한 일을 말하지 않고 전하 앞에 이르렀어야 아뢰었으니 신등은 임중의 범람한 일이 혹 신등에게 관계되므로 그렇게 한 것인 듯합니다. 청컨대 유사히 내려 임중을 공문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포평은 바로 공도가 그것에 힘입어 사람을 출척하는 것이다. 공조의 당상이 신진한 사람이 아니니 어찌 망령되게 하였겠는가. 경등이 스스로 이름을 지었으니 만일 경등의 소인과 같이 한다면 제사에서 각각 스스로 포평할 것이지 어찌 반드시 앙조에서 해야만 하겠는가. 이제 임중을 공문하기를 청한 것은 그르다 하였다. 성종시록 81권 성종 8년 6월 14일 기유 두 번째 기사
사헌부대선 김영류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등이 듣기에는 성공 제조 김계 이승원이 공조의 당상과 함께 성공 관원의 포편을 의논할 때에 첨정 이중에게 허물이 있어 하등이 되어야 마땅한데도 제조 등이 임중을 높이려고 도왔으므로 드디어 서로 뜻이 어그러졌는데 공조에서 먼저 의논한 것을 고집하여 하등에 두었더니 김계가 붓을 들어 자기 이름을 계본의 가운데서 지웠다고 하니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일이 마침내 아래어져 그 곡직을 분변하였더니 임중은 하등이 되는 것이 옳았으므로 김계가 사당에 아부하여 도운 죄는 면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의 직무는 별다리 기이한 재주와 특이한 재능이 없더라도 임무를 간선하는 곳인데 전자의 김계 등이 특별히 임중을 선거하여서 첨정으로 삼았으므로 그때의 무리가 잘못 비등하였었으며 얼마 안 되어 임중이 범한 것이 낭자하였음을 해조가 알고서 하고에 두려고 하였더니 또 구원하여 분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두 일로 마음을 쓴 기미를 추구해보면 전일의 임중을 청가한 정은 사사로운 것이고 공변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사로운 정을 품고 그릇되게 청가하여 시정 보호하는 것은 당녀가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관직이 위에서 허물어지는 것이니 매우 옳지 못한 일입니다. 주공에서 주회를 정하여 결단코 용서해서는 안되니 엎드려 바라건대 그 정류를 공문하여 사당을 교결하는 조짐을 단절하소서 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81권 성종 8년 6월 15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종실록 81권 성종 8년 6월 15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종친 등이 혼인을 의논하는 연한을 상정하지 않으려고 상사하여 진소하니 임금이 종친 중에서 서명한 자와 밀성군 이춤을 불어 전교하기를 어린 나이에 혼인을 의논하려는 것은 오로지 재물을 논하기 위한 것이며 옛사람은 재물을 논하는 것을 오랑캐의 도라고 하였으므로 이제 나이를 한정하려 하는데 경등이 이미 내 뜻을 다 알면서도 오히려 선왕조에서 일찍이 이와 같이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니 밀성군 이침이 대답하기를 종친의 뜻은 만약 연한을 정하면 혼취하기에 어려울 것을 두렵게 생각할 따름입니다 하였다. 성종실록 81권 성종 8년 6월 16일 신의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임금이 지평 남계당에게 이르기를 사대부의 집에서 어린 나이에 납치하고 혼인하는 것을 법과 같게 하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하여 교찰하지 않는가 하니 남계당이 대답하기를 교찰하여 절박한 근거 없는 까닭으로 감히 하지 못합니다 하였다. 성종실록 81권 성종 8년 6월 16일 신의 두 번째 기사 정성을 명소하여 사헌부 지비의 혼인하는 연한을 정하는 것을 의논하게 하였다. 심해 연자운이 의논하기를 대전에 남자 나이 15세 여자 나이 14세라야 혼인을 허락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사대부의 집에서는 나이가 겨우 5, 6세 또는 7, 8세이면 납치하였다가 나이가 차기를 기다려서 혼인하니 정이 재리를 보고서 그리는 것입니다. 대체 어그러짐이 있으니 이제부터는 납치를 혼기 6달 전에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어기는 자는 중죄로 논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고 정인지 정창선 한명의 김국광이 의논하기를 세종조에서는 혼기 전 1년의 한정이 있었으니 이것에 의하여 시행함이 어떠합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다시 세종조의 고사를 상고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81권 성종 8년 6월 16일 신의 세 번째 기사 사헌부대선 김영류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구임하는 법은 대전에 실려 있어 금과 옥조로 만세에 수범하는 것인데 윤자원 한치영은 사복제주로서 그 법을 준수하지 않고 사사로이 사람을 천거하여 법을 어지럽히는 단서를 만들었으나 전하께서 따라서 용서하시었으니 신등은 인신의 이 권세를 농락하는 조짐이 장차 고원할 수 없는 데 이를까 두렵습니다. 예로부터 대신이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어찌 일찍이 미세한 데서 말미암았겠습니까마는 일이 모이고 흠이 쌓여 그 배단이 끝내는 군신이 어그러지고 상하가 시기하여 처음에는 작던 해가
하늘에 사무쳐 막을 길이 없는데 이르니 이와 같이 되면 그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해롭히는 것입니다. 작상은 임금의 권리이며 주인은 전조의 임무입니다. 명리의 부는 사람이 분추하는 곳인데 만약 사람마다 권도를 갖고 함부로 맡기게 한다면 집집마다 모두 분경하는 집이 되고 곳곳마다 주의하는 곳이 되니 그 권한을 열면 만류를 맡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근일의 일로 보건대 사복제조가 구임할 것을 첨가하여 준례를 이루게 하니 선공제조가 따라서 더욱 허물을 본또 토목 감력의 일을 공장의 기묘하지 않은 임무와 같이 보고 임중을 첨정으로 전거하기에 이르렀으니 그렇다면 제주가 있는 제사에서 임무를 첨가하는 일을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전하께서 예사로 보았대로 정돈하지 않으시면 관직의 외람됨이 장차 그 분운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위엄으로 결단하여 윤자운과 한치영을 취국하고 정죄하여 법을 흔들고 권세를 농락하는 권원을 막고 그가 청간, 허계, 강거효 등을 버리고서 쓰지 말며 다시 해조로 하여금 주의하게 하여 제사가 스스로 청가하는 길을 막으소서. 김계는 오랫동안 영선의 직임을 오로지 하여 공장과 물력을 모두 그 사물처럼 하고 또 임종을 천거하여서 우익으로 삼았으므로 이미 물일을 불러일으켰는데 이제 또 곡진이 비호하여 속조의 당상과 서로 다투고 자기 이름을 지워버렸으니 공손하지 못한 죄와 사당에 아부한 자치가 어찌 성감에 피해할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는 다만 연로하다 하여 우대하시니 신등의 의욕이 더욱 심합니다. 전하께서 만약 늙었다고 생각하신다면 마땅히 치사하게 하고 일을 맡기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이제 이미 직위에 있고 보면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다 다스려 용서하지 않은 연후에야 삼가 법을 만들어서 잘못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삼가 율문을 상고하건대 의친, 의고, 의공, 의현, 의능, 의근, 의기, 의비는 있으나 의로가 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는데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가벼이 벗어나게 하십니까? 법이라는 것은 공기이니 가볍게 쓸 수가 없는 것인데 만약 한번 굽혀 요동한다면 어떻게 신의를 보이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명백하게 그 정상을 국문하여 그 죄를 결단하소서. 또 이제 백사는 30삭을 표준으로 삼는데 김계는 성공제조가 된지 세월이 이미 오래되었고 또 허물이 있으니 또한 바꾸어 달리 어질고 능란한 일을 가려서 전선을 공변되게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치사는 나이가 많아 벼슬을 사양하고 물러납니다. 당상관으로 치사하는 경우에 예조에서 매달 고기와 술을 거부하였다. 을친, 의고, 의공, 의현, 의능, 의근, 의귀, 의빈은 8이로서 중국에서 형벌을 감면하는 8가지 재판상의 조건이다. 의친은 왕실의 친척, 의고는 왕실과 고구 관계로 여러 해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의공은 국가에 공훈을 세운 사람이고 의현은 덕행이 있는 현인이며 의능은 재능이 우월하여 왕업을 보좌하고 인륜의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이고 의근은 문무관으로 가끈하게 봉직하거나 사신으로 나가 노력하여 봉공하여 공로가 현저한 사람이다. 의귀는 관직이 1품인 자, 문무관 3품 이상인 자, 산관 2품 이상인 자, 의비는 전대 국왕의 자손으로 선대의 제사를 맡아 국빈이 된 자이다. 성조실록 81권 성종 8년 6월 16일 신의 네 번째 기사 사헌대 사례기를 유화 박인창이 그의 처 이씨를 버릴 것을 꾀하여 이씨가 종 막동과 몰래 간통하였다고 무고한 죄는 율문에 의하여 장 90대 도 2년 반에 해당하며 돌아가서 완치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씨는 곧 첨지 이영의 딸이다. 세조께서 원각사에 거동하는 것을 도인이 모여서 관람하였는데 이씨가 절의 곁 행랑간에 나가 관람하다가 추한 소리를 들었으므로 이때 이르러 사람들이 잠옷 의심하였다. 성종실록 81권 성종 8년 6월 17일 임자 첫 번째 기사 경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원 김영유가 사복제조와 김계 등을 국문하기를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고, 헌납 김괴가 사복제조의 죄를 다스릴 것을 청하였으나 또 들어주지 않았다. 성종 7월 81권 성종 8년 6월 17일 임자 두 번째 기사. 경상우도 수군 절도사 홍일호, 영천 군수 김긍련이 사조하는 임금이 인견하고 홍일호에게 이르기를, 경상도는 외변이 자주 일어나 사람을 살상하는 일까지 있으므로 경의 재력을 듣고 선발하여 제수하였으니 마음을 다하여 방어하라 하고, 김긍련에게 이르기를, 수령은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을 힘써야 하니 가서 잘 받들어 행하라 하였다. 성종 7월 81권 성종 8년 6월 17일 임자 세 번째 기사. 사관의 대사관 손비장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은 극이 생각하건대 사복신은 마정을 관장하니 그 임무가 진실로 중합니다. 그러나 조양하는 자로는 양마가 있고 병을 다스리는 자로는 마이가 있으며, 그 시후를 징험하자면 마적이 있으니 관리로 말하면 다만 그 직분에 부지런할 따름입니다. 이제 윤자오는 등은 윤기반, 임보형이 구임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아뢰고 허계 강거효를 청가에 대치하니, 임보형의 사람됨은 신등이 일찍이 알지 못하나 윤기반은 중예를 역임하고 병조 정랑 사헌도 지편까지 지냈으므로 익숙한지 잠옷 오래니 다른 신진에 비유할 바가 아닙니다. 비록 무능하다 하더라도 어찌 이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데 이르겠습니까? 또 이 직분을 맡은 지 한 달이 안 되었는데 갑자기 감당하지 못한다 하여 사직하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신등은 생각하건대 윤자온 등이 일찍이 홍칭의 청탁을 듣고 도로 내직에 서용하기를 청하였다가 윤허받지 못하였는데 또 이렇게 청하여 반드시 이루려 하였으니, 이것은 반드시 이로 말미암아 부득이한 뜻을 보이고 전일의 잘못을 가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 실상은 윤기반이 어찌 참으로 이 임무에 합당하지 못하겠습니까? 또 사람을 선가하여 관직을 제수하는 것은 전조의 임무인데, 제사도 청가할 수 있다면 정사가 여러 문에서 나와 패단을 장차 구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물며 잘못을 은폐하는 마음으로 천총을 기만하여 말하는 자이겠습니까? 김계는 전취할 즈음에 앙조의 당상의 공의로 임중을 폄하였는데도 사이로서 비호하려고 스스로 자기 이름을 지우기에 이르렀으니 어찌 당돌하기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엎드려 바르건대 특별히 윤기반 등을 환차하라는 명을 정지하시고, 아울러 윤자원 김계가 잘못을 은폐하고 사정을 둔 죄를 다스리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종 7월 81권 성종 8년 6월 17일 임자 네 번째 기사. 병안도 관찰사 김지경에게 하서하기를, 근자의 소구지 역관에 설치한 목책은 견고하지 못하여 사신에게 볼 수가 없고, 그 건방에 옛 성터가 있는데 수축하게 하여 병사를 주둔시켜서 방수할 만하다고 말하는 자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은 멀리서 헤아릴 수가 없었으니, 경은절도사와 더불어 친히 성터의 넓고 좁음과 샘물이 있고 없는 것과 사공의 어렵고 쉬움과 금년에 축성하는 것이 적당한지 적당하지 않은지를 살펴서 아뢰라 하였다. 성종 7월 81권 성종 8년 6월 18일 개축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관 손비장 지비 김승경이 사복제조 윤자온 한치영이 스스로 구임을 청가한 잘못을 논하고 국문할 것을 청하는 임금이 이르기를, 제조가 사람을 청가하는 것은 이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데 어찌하여 그렇게 굳이 말하는가 하였다. 손비장이 또 아뢰기를, 성공제조 김계는 전체 하루쯤에 앙조의 당상이 공의로 임중을 폄하였는데도 사사로이 비호하려고 스스로 그 이름을 계본해서 지웠으니 당돌하기가 이보다 심할 수 없습니다. 국가는 노제상으로 대우하나 김계의 자처함이 이와 같으니 대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성공은 좋은 관직이 아니며 다만 김계가 영선의 임무에 부지런한 까닭으로 급히 체대하지 않았는데 이제 소사의 농청이 이와 같으니 마땅히 개최하게 할 것이며,
사복의 구임도 이조로 하여금 주의하게 하겠다 하였다. 손비장이 또 아뢰기를 신안선의 봉사를 이제 문기에 따라 시행하도록 명하셨으나 신등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인은 고비만을 제사하는데 신안선을 어찌 영구히 향사하게 하여서 대법을 훼손할 수가 있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인정은 반드시 환과 구독을 먼저 하는 것이다. 신안선은 후손이 없어 노비로 하여금 봉사하게 하였으니 그 정상이 가련하다. 무릇 제주의 소음과 자가의 법은 국가에서 일체 따르지 않을 수 없다. 또 제사하는 대수의 등수에는 사대부의 예인이 어찌 좋게 신안선에 대하여 의논하겠는가 하였다. 김승경이 말하기를 상교가 윤당합니다. 그러나 이 법이 한번 서면 본받아서 법을 삼가는 자가 많아 장차 호 천인이 변하여 양인이 되는데 이를까 두렵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 법은 대체에 관계되므로 가볍게 결정할 수 없으니 명일에 다시 대신을 불러 의논하겠다 하였다. 이 먼저 사원부에서 아뢰기를 신한선의 신역을 방면해 준 종 영춘은 자신의 한하여 그 소생을 거느리고 봉사하고 영춘이 죽은 뒤에는 그 소생은 법에 의하여 구처할 것을 청합니다 하였다. 정승에게 명하여 의논하게 하고 또 예조, 형조, 사관은 승정원에 명하여 의논하게 하니 모두 영영토록 봉사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말하였다. 또 정승으로 하여금 다시 의논하게 하니 모두 먼저 의논과 같았는데 오직 창녕부원군 조승문만은 말하기를 제주가 원하는 뜻을 따르는 것도 무방합니다 하므로 헌부에 명하여 제주의 원의에 의하도록 한 까닭에 대간이 논한 것이다. 성종실록 81권 성종 8년 6월 18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그늘의 더위가 혹심하여 경령에 들어와 모시는 자가 진실로 괴로우니 다음 달 10일까지 주강 석강을 정지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81권 성종 8년 6월 18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성공감 제조 이승훈이 와서 아뢰기를 신이 김계와 함께 대간의 논핵을 받았는데 이제 김계의 제조직만을 갈라고 명하셨으므로 신만 홀로 직책에 있기가 마음에 편안하지 못하니 사직을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모두 갈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81권 성종 8년 6월 19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81권 성종 8년 6월 19일 갑인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81권 성종 8년 6월 19일 갑인 세 번째 기사 일찍이 정성을 지낸 자와 의정부 6조의 참판 이상과 대간을 불러 신안선의 일을 의논하게 하니 모두 먼저의 의논을 고집하였다. 전교하기를 후손이 없는 자가 노비에게 묘지기와 봉사를 시키려고 하는 자는 관가에 고하는 것을 허락하고 관가에서 문권에서 압하여 그 구수에 한해서 영세토록 봉제하게 하되 그 노비의 자지가 수외로 넘는 자는 사손에게 나누어 주고 사손이 없으면 속공함이 어떻겠는가 하니 한명회 등이 대답하기를 윤당합니다 하였다. 사손은 유산을 승계할 수 있는 일정한 법미 내의 친족이다. 사자에게 자녀가 없을 때는 그 유산인 노비는 1차로 형제 자매에게, 다음에 조카와 진리에게, 다음에 종손과 종손녀에게, 다음에 백숙부 및 고에게 승계하고 이러한 자가 모두 없을 때에는 속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상의 범인의 친족을 말한다. 성조실록 81권 성종 8년 6월 19일 갑인 네 번째 기사 예저의 전지하기를 무릇 사대부에게 자녀가 없어 노비를 묘지기로 삼아 영세토록 제사를 맡게 하고자 하는 것은 연유로 가축 관가에 고하고 그 노비는 사는 4명 대부는 6명으로 제도를 정하고 제주의 소원에 따라 그 문건에서 압하여 그 제사를 받으러 무궁하게 계속하게 하되 만약 수외의 소생이 있으면 사손에게 나누어주고 사손이 없으면 속공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82권 성종 8년 6월 20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81권 성종 8년 6월 20일 을묘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81권 성종 8년 6월 20일 을묘 세 번째 기사. 평안도 평사 김석원이 사조하였다. 도성지 현석규가 아뢰기를 김석원은 승문원의 구임입니다. 지금 간택할 때는 제조가 외직에 서용하지 말도록 아뢰었으나 이제 평사가 되었는데 제조가 아뢰지 않으니 신은 삼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명하여 불러서 묻게 하였는데 부제조 정효황이 와서 대답하기를 김석원은 이문과 하늘을 배웠으나 사자의 예가 아니며 또 경사는 2명인데 1년이면 갈아야 하는 까닭으로 아뢰지 않았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차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81권 성종 8년 6월 20일 을묘 네 번째 기사. 병조에서 군적을 올렸는데 경중은 정군이 2,824명, 봉족이 2,920명이고 황해도의 정군은 9,817명, 봉족이 27,471명이고 평안도는 정군이 19,336명이며 봉족이 52,231명이고 경기는 정군이 8,956명, 봉족이 21,180명이고 개성부는 정군이 696명이며 봉족이 1,521명이고 충청도는 정군이 23,780명, 봉족이 51,664명이고 경상도는 정군이 35,517명, 봉족이 94,810명이고 전라도는 정군이 34,044명이며 봉족이 89,949명으로 총계하면 정군이 134,973명, 봉족이 332,746명이었다. 성종실록 81권 성종 8년 6월 20일 을묘 다섯 번째 기사. 경조에서 아뢰기를 마소를 잡는 것을 금하는 법이 엄하지 않다고 할 수 없으나 적발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징계할 길이 없으니 외지부의 예에 의하여 무사람이 다 아는 소를 잡은 자는 온 가족을 절도에 옮기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81권 성종 8년 6월 21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조실록 81권 성종 8년 6월 21일 병진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81권 성종 8년 6월 21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일본국 비전주 송포 지좌 일기 태수 원희 번마주 일양 태수 성구 서해도 대마주 관처수 진성행 대마주 태수 종정국이 사람을 보내와서 토산물을 바치었다. 성종실록 81권 성종 8년 6월 21일 병진 네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인수 왕대비께서 진헌 물목과 한씨에게 보낼 선물의 물목을 보시고 내게 말하기를 한씨에게 보낸 물목이 진언하는 수요보다 많거나 진언하는 것과 서로 같은 것이 있으니 옳지 않지 않겠느냐. 또 평안도의 백성은 이제 바야흐로 곤패한데 나 때문에 짐이 많아지니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며 또 외관에서 장차 저쪽에서 후하게 보답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말할까 두려우며 또 후세에서 이 때문에 의논하는 자가 있을까 두렵다고 하시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성제 이미 한씨가 구하는 것을 어찌하여 보내지 않았느냐고 하였는데 어찌 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물목이 많기는 하나 그 사이에는 진언할 수 없는 물건이 있는데 경등의 뜻에는 어떠한가 하니 도승지 현숙규가 대답하기를 대비의 분부는 매우 옳습니다. 황제가 한씨에게 보낸 물목을 보시고 비록 어전보다 많은 것은 그러다고 하지는 않겠으나 명분이 매우 중대하니 옳지 않을 듯합니다 하고 우성지 임사홍이 말하기를 신의 생각에는 성지가 이미 서로 하였는데 어찌 이를 그러다고 하겠습니까 하므로 여러 정성에게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정인지 정창손이 말하기를 간략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감해서는 안 된다고 하니 명하여 중포 편포 각 100개를 감하여 진언하는 수와 같게 하였다. 성종실록 81권 성종 8년 6월 22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81권 성종 8년 6월 22일 정사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관 손대장이 아뢰기를
호조의 낭청이 승정원의 사령에게 욕설을 퍼부은 일을 주아랑 윤관이 처음으로 자복하였다가 사죄로 한다는 말을 듣고서는 그 아내를 시켜 상언하게 하여 책임을 미루었으니 어찌 바르지 못함이 이와 같습니까? 임금이 부르면 수레를 메우기를 기다리지 않고 가는 법이나 주아랑 성화는 마땅히 복제하여야 하고 윤관도 죄가 없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처음 주문할 때는 윤관이 부득이하여 승복하였으니 이것은 차오일 뿐이다. 성화는 정범으로서 정상을 바르게 실토하지 않고서 죄를 다른 사람에게 돌렸으니 이것은 죄줄만 하다. 윤관은 본시 죄가 없으니 이것이 어찌 책임을 미룬 것이겠는가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성전시록 81권 성종 8년 6월 22일 정사 세 번째 기사 도승지 현석규가 아뢰기를 경기 황해도의 황충의 죄가 있다고 하니 교도의 감사에게 물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고 경기관찰사 박중선 황해도 관찰사 이계손에게 하서하기를 이제 들으니 도내에서 황충이 곡식을 먹는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 일이 있는가? 만일 있다면 경이 아뢰지 않은 것은 무슨 까닭인가? 알고서 아뢰지 않았는가? 알지 못하여서 아뢰지 않았는가? 이 두 가지는 모두 그르다. 속히 살펴보고서 아뢰라 하였다. 성종시로 81권 성종 8년 6월 21일 정사 네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이경동이 상서하기를 신이 삼가보건대 이로부터 천하의 일이 없을 때에 말하면 듣는 자가 오월하고 괴이하게 생각하여 믿기가 어렵고 일이 있고 나서 말하면 듣는 자가 또 노져서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저 사기가 오는 것은 무상하여 진언하기가 어렵기가 이와 같으니 오직 임금이 아울러 듣고 널리 보면 깊이 생각하고 멀리 생각하여 근심이 싹트기 전에 사라지게 하고 근심이 장차 오류할 때 구원하여 태평한 복이 민생과 더불어 영성할 것입니다. 이는 신이 비루하고 졸렬함을 헤아리지 못하고서 일이 없을 때에는 진언하는 것이니 차라리 오월하고 괴이하다는 이름을 얻을지언정 마음에 돌볼 수 없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이 전자에 예조 정랑이 되었을 때 가만히 보니 향화한 외인이 중위되어 이름을 신옥이라 하고 한 절을 받아서 살기를 청하였습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외인이 중위되어 구름과 같이 자유스럽게 정처 없이 다니며 우리 산천과 주현의 허실과 백성들의 집의 빈부와 잔성한 수를 두루보면 그 사체에 어떠하겠으며 어리에 옳지 못함이 없을까 수 있겠습니까? 그때 겸판사 신숙주가 의논하여 안성의 봉안사를 영주하는 곳으로 삼고서 관찰사로 하여금 그 안접하는 상황을 상고하여 옆날마다 계문하게 하였으니 그 깊은 뜻은 신옥으로 하여금 마음대로 다른 데 갈 수 없게 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신이 어제 부중에 있다가 한 중이 서장을 보내어 사정을 말하여 호소하는 것을 보고 물었더니 바로 신옥이었습니다. 그 정씨를 살펴보니 봉안사에 살 때 죄를 범한 중에 끌어대었기 때문에 의금부에 해부되어 이를 끝까지 다스리다가 마침내 석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는 절의 문권을 금부에 바치고 도로 받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봉안사로 돌아가자니 다른 중에게 빼앗길 것이기에 명산을 유랑하여 금각산, 향산 등 여러 도의 산을 두루 다니지 않은 곳이었고 이제는 있는 곳마다 도첩의 유물을 살피므로 있는 곳마다 잡히게 되니 한 절을 정하여 봉안사의 예와 같이 영주하는 곳으로 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 가운데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10분의 3이며 나머지는 모두 그 나라의 어미였으니 대개 향화에 온 지 오래지 않아 그 말이 다 변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신이 그게 생각하건대 이 중은 우리 결례가 아니라 오랑캐의 말을 함으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반드시 웃고 놀릴 것이며 양식을 동량하여 먹으면 반드시 줄이고 분색함이 많을 것인데 근심하여 애태우고 궁색이 핍박하여 곤궁이 극진하기에 이르면 반드시 그 생각을 받고 혹 산포로 돌아가거나 본국에 돌아갈는지 모두 알 수 없습니다. 신이 극이 생각하건대 향화한 외인 야인에게 모두 집과 집기를 주어 그 생활을 편안하게 하고 또 이름을 예조의 적부에 올리고 아일마다 친히 와서 서명하게 하여 사설의 외방에 나아갈 수 없게 하고 산포 외인이 거주하는 곳에도 분계를 두어 이웃 고을에 통행할 수 없게 하는데
홀로 이 중만은 구애받지 않고 그윽하고 먼 곳을 다 다녀도 금하지 않으니 어지간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게 되지 않겠습니까? 신은 그의 생각하건대 안위, 질환의 기미는 서로 의지하여 숨어 있는 것입니다. 편안한 것은 위태로운 것의 반대가 되므로 편안할 때 경계하지 않으면 위태로움이 때로 이를 것이며 다스려지면 어지러움의 반대이므로 다스려짐을 믿고서 닦지 않으면 어지러움이 때로 생길 것이니 오직 편안할 때 위태로움을 생각하여야 항상 편안할 수 있고 다스려졌을 때 어지러움을 생각해야 항상 다스려질 수 있습니다. 국가가 태평한 지 100년이 되어 연화가 만리에 뻗치고 백성은 전리에서 안락을 탐내고 장수는 변경해서 우선 편안히 지내려 하여 인순하고 구차하여 점점 엉성해지고 위란에 대한 방비는 바로 오늘날에 해야 합니다. 이제 이 중을 거주하게 하는 의논에 대해서는 신이 실로 그 뜻을 잘 압니다마는 수년이 못되어 의논한 신하가 죽고 일이 문득 고쳐져서 그로 하여금 행행하게 하고 막을 것이 없게 되면 엿보는 단서와 누수라는 기미가 여기에서 비롯될까 두려우니 신의 어리석은 생각에 감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유심하소서 하니 선교하기를 그대 말이 진실로 옳다. 장차 예주로 하여금 조치하게 하겠다 하였다. 성조실로서 81권 성종 8년 6월 23일 무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종실록 81권 성종 8년 6월 23일 무호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주역을 강하다가 고 괴의 상구 상에 이르기를 황후를 섬기지 않는 것은 그 뜻을 본받을 만하다 한데 이르러 금토관 성담년이 아뢰기를 상구의 뜻이 그러할 뿐이 아니라 구이는 신하의 자리로서 모의 일을 주관하는 것이 이것을 뜻하고 육오는 임금의 자리로서 부의 일을 주관하는 것이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유가 말하기를 뜻이 있는 자는 이를 마침내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요순이 된 까닭은 요순이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며 이윤과 태공이 된 까닭은 태공과 이윤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니 임금과 신하 사이에 각각 마땅히 뜻을 승상할 따름입니다. 근자의 선비는 탐모한 뜻을 품고 사람들은 화복의 설에 현혹되므로 사대부의 뜻이 낮아져서 이욕이 골몰하여 염치를 차리는 것을 졸렬하다 하고 이익을 좇는 것을 능하다 하니 뜻을 도탑게 하여 현혹되지 않고 염정을 스스로 지키는 자가 드뭅니다. 대저 인심은 욕심이 없으면 뜻이 바르고 일이 적은데 뜻이 바르면 사물에 이끌릴 것이 없고 일이 적으면 법령도 또한 번거롭지 않습니다. 성상께서 정일한 학문을 날로 더욱 강명하고 위태하고 은미한 사이에 때로 더욱 살피시어 더욱 그 뜻을 견고히 하고 조정의 모범을 보여 바로잡으시면 상하의 뜻이 스스로 서로 본받아서 전리와 염치의 풍속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바야흐로 풍속이 비루한 것이 바로 성담년이 말한 것과 같다. 이를테면 박인창 임보형이 5명을 정처에게 가하여 버리었고 또 혼인할 즈음에 모두 그 재물을 논하고 다시 염치의 마음이 없으니 그 풍속을 바꾸는 길은 무엇에서 말미암을 것인가? 또 박인창 등의 일은 내가 집안을 다스리지 못한 소치인데 전일의 일은 어쩔 수가 없거니와 내 매우 부끄럽게 여긴다 하였다. 영사 김질이 말하기를 신등이 어렸을 때는 조사가 조그만 죄를 범하여도 모두 수호하는 마음을 가졌고 혼인에는 그 문제의 높고 낮음을 논하고 재물의 많고 적음을 논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재물만을 헤아릴 뿐이니 풍속이 날로 비루해져서 구제하여 그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풍속을 바로잡으려면 오직 법을 쓰는 데에 있어 사사로움이 없게 하여 비록 친하고 귀한 이라도 범하는 것이 있으면 용서하지 않는다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영사 윤자운이 말하기를 옛사람이 이르기를 1100년을 쌓아도 넉넉하지 못하나 하루에 무너뜨려도 남음이 있다고 하였으니
풍속이 비루한 것은 하루아침에 형벌하여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위에 있는 사람이 몸소 모범을 보여 이끌기에 달려 있을 따름입니다. 이제 성상은 몸에 검소하게 입으시고 백성을 위하는 것을 먼저 하시나 민간의 사치는 습성이 그치지 않고 가멸한 상인은 다투어 서로 사치하여 참남함이 한도가 없으니 이런 풍속은 바로잡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지사 임원준이 말하기를 옛날에는 사관의 관원이 요장을 공경하고 한 위계마다 엄하여 성균 박사는 전적보다 한 위계의 차가 있을 뿐인데도 길에서 만나면 반드시 공경을 다하여 말에서 내리는 형상까지 하였는데 이제는 그렇지 아니하여 아래 사람이 모두 위 사람을 능멸하여 얼씬 여기기에 이르렀습니다. 또 신이 남행이 있을 때에 만약 정원의 폐초가 있을 것 같으면 반드시 음식을 먹다 중지하고 곤두박질을 하여 이르렀는데 이제는 한 번 불러서 오지 않고 두 번 불러도 오지 않으며 서너 번에 이르러 혹 아침에 부르면 저녁에 오거나 하루가 지나서 오는데 제사가 서로 본받습니다. 정원의 폐초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더구나 육조의 폐이겠습니까? 이 또한 풍속이 경박한 것입니다 하였다. 김질이 또 아뢰기를 신한선의 이런 신이 다시 생각하여 보니 적당하지 못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임금이 이르기를 전일의 정성 등의 의논을 따라서 처리하였는데 이제 어찌하여 그렇게 말하는가 하였다. 김질이 말하기를 신등은 다만 봉사와 묘지기는 6명을 넘지 못하게 정하고 손자에 미쳐서는 중지할 것을 아뢰었는데 이제 영구히 봉사하게 하였으니 이는 옳지 못합니다 하고 장령 박효운이 말하기를 이제 만약 법을 세우면 무식한 무리가 노비에게 유혹되어 허물을 본받는 자가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하고 윤자온이 말하기를 만약 전지와 같이 무궁토록 봉사하면 사손이 없는 자가 사손이 있는 자보다 나을 것입니다. 다만 묘지기를 정하되 연수를 한정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임금이 이르기를 중이가 이와 같으니 내가 어찌 고집하겠는가. 사원부에서 아랜대로 하는 것이 옳겠다 하고 드디어 명하여 먼저 내린 전지를 거두어 드리게 하였다. 남행은 음직이다. 음직이란 과거를 치르지 않고 다만 조상의 혜택으로 벼슬을 하는 사람이다. 이를 또 백골 남행이라고도 하였다. 폐초는 승지가 왕명을 받고 신하를 부르는 명자를 쓴 주색패의 한 면에 부름을 받은 신하의 성명을 기입하여 승정원의 하례를 시켜 송달하였다. 성조실록 81권 성종 8년 6월 23일 모 세 번째 기사 2조에서 평안도 관찰사 김지경, 영안도 관찰사 이극균의 계본에 의하여 아뢰기를 영안도는 육방지인 주사가 모두 128인이고 평안도는 육방지인 주사가 모두 146명이므로 합하여 274인인데 일시에 거관하면 외람할 뿐 아니라 양계의 인물이 조자나에 일시에 충차하기가 어려우니 이 뒤로부터는 나이가 60세 이상인 자에게는 영직인 토관을 제수하여 거관을 하는 것을 항식으로 삼았었사니 그대로 따랐다. 영직은 직함만 주고 관직에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제도이다. 품계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군사상의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주었다. 토관은 고려 조선 시대 때 평안도 함길도 변방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부, 목, 도호부에 따로 설치하였던 지방 관아의 벼슬이다. 그 지방 사람만을 임명하였으며 오품으로 한정하였다. 성조실록 81권 성종 8년 6월 24일 기미 첫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원 김영류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등이 엎드려 듣건대 경기 강원도 황해도의 제읍에 충재가 많이 있고 또 이삭이 나올 때 열흘을 잇따라 비가 내리지 않아 곡식이 말라 손상되었다고 합니다. 창건대 관원을 보내어 살펴보아 과연 신등이 말한 것과 같으면 하늘의 경계를 삼가고 흉년의 백성을 구제하는 정사를 닦아 예비하는 책임을 늦출 수 없겠습니다. 신등은 직분이 언간에 있으니 들은 것을 감히 아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벌써 제도에 하사하였으니 아직은 회개를 기다리라 하였다. 성조실록 81권 성종 8년 6월 24일 기미 두 번째 기사 호조에서 아뢰기를
평안도 여러 고을의 곡물 안에서 청밀, 황납, 산점어, 중록비, 소록비, 장비, 모장비, 초피, 서피, 자부, 호피, 잎피, 산양피, 구피, 황양목, 소포, 건록, 건저, 녹각, 전칠, 송화, 순마, 오미자, 백자, 생리, 생마, 웅피는 오는 무술년부터 시작하여 3년, 고좌목은 6년, 치우, 우각은 10년, 궁삭목은 20년, 궁국, 적봉령, 복신, 제고유는 5년 동안에 하나여 견감하고 강계, 위연, 이산, 벽동, 창성, 삭주, 의주 등 고을의 곡물은 민간이 소복할 때까지 온전히 면제하며 자부, 송화, 생리, 반묘, 연자, 호두, 악실, 사상자, 오미자는 영구히 면제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81권 성종 8년 6월 25일 경신 첫 번째 기사 국기 1이다. 성조실록 81권 성종 8년 6월 25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우승지 임사홍이 아뢰기를 구례에는 공신이 중국 서울에 가면 반드시 별도로 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번 성절사 한칠애와 주문사 윤필상, 유진은 모두 공신이므로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 재상이 누구인들 공신이 아니겠는가? 갈 적마다 어찌 일일이 주는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81권 성종 8년 6월 26일 16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영사 한 명에가 아뢰기를 근래에 건주의 적이 자주 평안도에 침구하니 국가가 염려해야 할 바입니다. 방어를 견고하게 하는 것은 오로지 나후에 힘입으니 얼음이 얼지 않았다 하여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정에서 성식이 있는 것을 들으면 조전장을 보내나 도착할 때는 적이 이미 돌아가므로 일에 도움이 없고 한갑 번요하여질 뿐이니 노성한 사람을 변군의 수령으로 보내어 군사를 가리어 양성하여 급한 일이 있으면 서로 알려서 성원하게 하는 것만 못합니다. 그러면 변방이 견고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이 또 반복하여 생각하건대 국가가 오래 편안하니 위란에 대비한 계책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극성한 나라의 요회처이나 사람들이 모두 이 땅에는 돌이 없어 성을 쌓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고 또 황해도의 백성이 반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반드시 급급하게 성공할 것 없고 해마다 점점 쌓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황해도의 백성으로도 족할 것입니다. 평안도 용광현에 돌이 많은데 배로 운반하면 또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문종 세조께서도 모두 쌓으려고 하였으나 하지 못하셨거니와 이제 쌓지 않고서 만약 위란이 있으면 어찌 미치어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영사 정창순이 아뢰기를 신도 일찍이 듣건대 이 땅에는 성을 쌓을만 하나 본도의 군민의 수가 적으니 먼 도에 무리를 일으켜서 유행병이 있는 시골에 보낼 수 없으며 또 해마다 무리를 동원하여 쌓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큰일을 일으키려 하면서 어찌 무리를 동원하는 것을 꺼리겠는가? 전일에 사람을 보내어 살피었는데 과연 어떠하든가 하였다. 우승지 임사홍이 말하기를 임중으로 하여금 가서 살피게 하였더니 임중이 돌아와서 말하기를 쌓을 땅이 넓고 멀며 용광에도 돌이 많지 않다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정지하였습니다 하고 정창손이 말하기를 용광은 운반하는 길이 매우 멀어 역력이 반드시 많을 것이고 만약 벽돌을 쓰면 공이 또한 갑절될 것이며 그 바닷가 물이 바닷물이 드나드는 곳에 쌓기도 어렵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81권 성종 8년 6월 26일 16 두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김조의 죄수 조군 형민이 죽은 서막동과 함께 기관 계명의 집을 협박하여 강도한 죄는 율문의 참부대시에 해당하며 대전 송록에 의하여 처자는 살고 있는 고을의 노비로 용속해야 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82권 성종 8년 6월 27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81권 성종 8년 6월 27일 임술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전시로 81권 성종 8년 6월 27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영안도 관찰사 이극균이 아뢰기를 길성 사람 김복산이 고하기를 단천구스 이안이 유순 박서창 한귀생에게 서신을 통하여 불계를 모의하려 하였는데 내가 충순이로서 서울에 있을 때 그 글을 얻어보았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의금부에서 김복산을 체포할 것을 계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전한 유순이 비염하기를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성종시로 81권 성종 8년 6월 28일 개현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 이경동이 아뢰기를 그늘의 경상도에서 바친 천신할 도미를 연풍에 이르러 도둑을 만나서 빼앗겼습니다. 신이 들으니 이 도둑이 몰래 초점에 운거하여서 때로 표력을 자행하여 온 지 오래라고 합니다. 대전 성록에 이르기를 무례한 무리가 둔치하여 도둑질하고 사람들을 공격하여 죽이면 소재지의 수령을 재서 유의율로 논제하여 파출하고 검액하지 못한 관찰사도 중론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수령이 서로 숨기기를 힘써서 비록 도둑이 경내에서 도둑질하는 일이 있더라도 오히려 조정해서 알세라 염려하니 신의 생각으로는 대전의 법이 온당하지 못한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이르기를 어떠한가 하니 도승지 현석교가 아뢰기를 이른바 도둑이 도둑질한다는 것은 경내의 도적이 때를 지어 사람을 사상하는 것을 뜻하고 도로의 도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영사 김국광이 아뢰기를 세조조의 도둑이 횡행했는데도 수령이 잡지 못하는 까닭으로 이 법을 두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대전의 법은 가볍게 개정할 수 없다 하였다. 성종시로 81권 성종 8년 6월 28일 개현 두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해주의 제수 박금 문효림이 산호 부기의 집을 협박하여 강도질한 죄는 율문의 참부대시에 해당하고 대전 성록에 의하여 처자는 살고 있는 고을의 노비로 영속해야 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시로 81권 성종 8년 6월 29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시로 81권 성종 8년 6월 29일 갑자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관 손비장이 아뢰기를 신이 들으니 사이의 노자형 전적 하숙산이 모두 사직하고 고향에 돌아갔다 합니다. 노자형의 사람됨은 신이 자세히 알지 못하나 옛사람은 장록을 사양할 수 있는 것을 시퍼런 칼날을 밟고 갈 만큼 용기가 있는 것으로 대등하게 말하였으니 결련이 사직하는 일은 역시 사람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숙사는 문과에 장원하고 나간 군수가 되어 정적이 매우 특이하여 고을 사람들이 일컫고 사모하여 마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을 타경하여 염대하는 사람을 권장해야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것은 내가 부끄러워야 해야 할 일이다. 옛 사람이 말하기를 기미를 보아서 하고 종일토록 기다리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이 사람이 간 것은 어찌 본 것이 없는데도 그랬겠는가 하니 영사 김질이 아뢰기를 노자형은 염정하고 자수하여 진용되기를 구하려 하지 않았고 하숙사는 병으로 사직하였으니 어찌 지금은 벼슬 없는 때라고 생각한 것이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하숙사는 먼저 정언이 되었으니 내가 그의 사람됨을 안다 하였다. 손비장이 말하기를 지금은 공도가 소명하고 백일이 중천하였는데 노자형 등이 어찌 본 것이 있어 물러가기를 구하였겠는가 구하였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동지사 이파를 돌아보고 말하기를 노자형 등을 서용하도록 하라 하였는데 이때 이파가 이조 참판이었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하숙사는 직위가 강계하여 권세 있는 이에게 아첨하지 않았다. 나간 군수로 있을 때 감사 이극균이 순찰하여 순천부에 도착하였는데 하숙산도 공무로 순천에 이르렀다. 마침 본군에서 박물인 호피를 감사 영에 바칠 때인데 군리가 아뢰기를 만약 선물의 물건이 없으면 호피를 끝내 바칠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하숙산이 응하지 않았다. 군리가 과연 바치지 못하고 남에게 면포 5배를 구워 영리에게 주고서야 바칠 수 있었는데 하숙산이 영리에게 노하여 외치며 꾸짖기를 한낱의 호피를 가지고서 재화가 없으면 바칠 수 없고 재화가 있으면 바칠 수 있으니 우리 장군은 박물을 장만하기도 매우 어려운데 너가 또
한없이 재활을 요구하면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하고 군조를 시켜 결박하고 무수히 매절하였다. 도사가 듣고 이 흑균에게 고하기를 영리는 참으로 죄가 있습니다마는 수령이 함부로 감사의 아전을 고문하는 것은 사체에 매몰하니 주문하소서 했으나 이극균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본래 강맹하니 용인해야 하며 또 아래 사람을 검찰하지 못한 것은 우리의 잘못이다 하고는 사람을 시켜 사과하자 하숙산이 그만두었다 하니 그의 강직함이 이와 같았다 하였다. 성조실록 81권 성종 8년 6월 30일 을숙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81권 성종 8년 6월 30일 을축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정은 김맹성이 아뢰기를 지금 부처를 공양하고 중에게 밥을 먹이는 일은 구습대로 지키고 폐지하지 못하여 원각사 내불당의 종묘 문소정과 같은 예로 천신하니 외인이 이것을 보면 어찌 전하께서 이단을 믿지 않으시는 것을 알겠습니까? 사화정은 양립되지 않으므로 예로부터 제왕이 천하 국가를 다스림에 있어 누구나 살을 막고 정을 간직하였습니다. 바라건대 두 절의 천신을 폐지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예전 중을 다 죽인 이가 있었으나 남은 무리를 없게 할 수는 없었거니와 나는 믿고 따르지 않을 뿐이다. 이와 같은 자질구레한 일은 말하지 않는 것이 옳다. 하므로 김맹성이 말하기를 신의 말이 자질구레한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저 일이라는 작은 데서부터 커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 일은 외인이 모두 그러다고 하니 신이 어찌 감히 알고서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느 때부터 비롯되었는지 상고하여 아뢰라 하였다. 성종실록 81권 성종 8년 6월 30일 을축 세 번째 기사 황해도 관찰사 이계손에게 하사하기를 이제 경의 글을 보고 경이 허물을 인책하는 뜻을 알았다. 그러나 기왕의 일을 허물하지 않으니 경은 대죄를 하지 말라. 또 내가 황충의 재해로 곡식이 다 상하였으므로 민생이 염려스러우니 내가 매우 민망하게 여긴다. 경이 마음을 다할 것 같으면 백성이 그 생업을 얻을 것은 틀림없다. 혹 조치를 늦추어 백성이 끝내 해를 입게 되면 내가 전의 허물을 아울러 문책하겠다 하였다. 성종실록 81권 성종 8년 6월 30일 을축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경계의 고을들이 황충으로 재해를 입었는데 이제 유구국의 사신을 접견할 때 풍악을 쓰지 않을 수 없으니 재앙을 삼가는 뜻이 없을까 두렵다 하니 조하승지 이극기가 대답하기를 위에서 외국의 사신을 만나 볼 때 풍악이 없을 수 없는 것인데 누가 감히 전하께서 오락한다고 하겠습니까 하였다. 성조실록 81권 성종 8년 6월 30일 을축 다섯 번째 기사 예문관 수찬 성담연이 언사를 상서하니 전교하기를 견문이 있어도 능히 말하는 자는 드무니 내가 그대 말을 보고 매우 가상하게 생각한다. 옛말에 정상을 언휘하고 제 몸을 아껴 스스로 울지 못하는 매미와 같이 한다 하였다. 이와 같은 자는 반드시 즐겨 말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이어서 모마장 일부를 주고 그 글은 금중에 머물러 두고 내리지 않았다. 성조실록 81권 성종 8년 6월 30일 을축 여섯 번째 기사 헌부에서 아뢰기를 양제도 찰방 송효선이 창원군 이성이 온정에 가고 올 때 지나치게 역마를 준 죄는 대전에 의하여 장 100대에 유 3철의 차소산이 외방에 부처하라고 명하였다. 성조실록 81권 성종 8년 6월 30일 을축 일곱 번째 기사 예조에서 계승부 유수의 계본에 의가에 아뢰기를 관음굴은 벌써 무너졌고 오관산의 영통산은 산수가 맑고 조용하니 청컨대 이 절을 수륙사로 삼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82권 성종 8년 7월 1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조화를 받다. 성종실록 82권 성종 8년 7월 1일 병인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82권 성종 8년 7월 1일 병인 세 번째 기사 일본국 비전주 소성 천엽계 원윤 하송포 삼률 태수 원만 대마주 태수 종정국 추루수 종정수 좌수나 대관 석견수 종국길이 사람을 보내와 토의를 바치고 외혹은 삼보랑 대랑 등 사인이 와서 조회하였다.
성조실록 82권 성종 8년 7월 2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82권 성종 8년 7월 1일 정묘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관 손비장이 아뢰기를 이제 경기 충청도 황해도에서 황충이 곡식을 해친 것은 바로 천재인이 인력으로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나라 태종이 황충을 삼키매 황충이 제해가 되지 않았고 요승도 또한 황충을 잡아 묻으면서 말하기를 가령 다 제거하지는 못하나 오히려 길러서 재앙을 이rum보다는 낫다 하였으니 덕을 닦아서 재앙을 멈추게 할 뿐 아니라 또한 인력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이제 또한 조신을 보내어 잡게 하면 비록 다 제거하지는 못하더라도 또한 조금은 멈추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이미 부독하여 하늘의 구제점을 막지 못하였다. 이제 비록 조관을 보낸다 하더라도 손으로 스스로 황충을 잡는 것이 아니고 몸소 전야를 다니면서 독철하게 하는 것이니 백성들이 반드시 소유할 것이며 감사와 수령도 또한 이를 할 수 있다 하였다. 손비장이 말하기를 비제의 도는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의 뜻으로는 잡는 것을 비록 다 할 수는 없더라도 만약 한 전지의 해충을 잡으면 한 전지가 그 환난을 면할 것입니다 하고 집이 김승경은 말하기를 당초에 수령이 숨기고 계문하지 않았으니 이제 비록 잡아서 땅에 묻게 하더라도 반드시 마음을 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관원을 보내어 독철하게 하면 저들도 또한 죄를 두려워하여 마음을 다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감사가 할 수 없다면 조관을 보냄이 옳다 하였다. 손비장이 말하기를 전일에 본일에서 원각사의 천신하는 것을 제거하기를 청하였습니다마는 신은 이것만이 아니라 여겨집니다. 원각사의 공성과 제사전의 유와 같은 것을 모두 쓸데없이 쓰는 비용이니 혁파함이 편합니다. 방금 승도가 크게 행하여지는데 오직 이 한 가지 일만이 성군의 다스림이 욕됨이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며 물으매 지사 홍응이 말하기를 양종전은 각각 100여 결의 주지가 있고 제사는 모두 전답이 있으나 그것이 몇백 결이 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원각사는 전답이 없는 까닭으로 관성을 두었으나 이것은 모두 쓸데없는 비용입니다. 우리 태종께서는 사사 노비와 전제를 다 빼앗았으니 이것도 또한 빼앗을 만합니다 하고 김승경은 말하기를 종친이 번연하여 직전이 부족하니 청컨대 사사의 전제를 빼앗아 직전에 충당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부처를 좋아함이 아니라 조종조에 사시던 일을 갑자기 혁파할 수가 없다 하였다. 김승경이 또 아뢰기를 이제 저 화의 값이 갑절 이상 대갑절이나 되어 속죄하는 자가 무역하여 살 수가 없으니 사람들이 심히 괴로워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패를 쓰매 법이 있거늘 무엇을 이르는 것이냐 하였다. 김승경이 말하기를 지난번에 조사의 복록과 공장의 양량을 모두 저화로 쓴 까닭으로 그 값이 매우 천하여져서 이에 그 패단을 혁파하고 거두어서 백성에게 흩트지 않았으니 청컨대 널리 제조하여 백성이 사용하는 데 편하게 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해사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비제는 재앙을 예비합니다.